자, 오늘은 일본 도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쿄에 위치한 협소 주택이 되겠고요. 노출 콘크리트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연면적은 15평 정도 되는 거고 건축 면적은 8평이 채 되지 않습니다. 자, 외관을 보시면 큰 덩어리가 있죠. 딱 봐도 2층까지 조성된 그런 건축물이라고 보여지고, 이 위에는 이제 3층이 있죠. 이 3층은 실내 공간이 있고 밖에는 베란다의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 공간은 이 창문을 봐서는 실내 공간도 뭔가 2층으로 나눠져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자, 이렇게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이렇게 루프탑이 위치한 아주 멋진 외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주택인데요. 실내는 조금 다릅니다. 자, 그럼 간단하게 평면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 5개의 평면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엔트랜스로 들어가게 되면 좀 특이한 점이 좁잖아요. 8평이 채 되지 않는 면적인데 안에 뭔가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콘크리트 구조물입니다. 이 집은 특이하게도 내부도 콘크리트 구조물로 꽉꽉 채워가지고 유효 공간이 부족한 그런 느낌이 들고요. 보시면은 여기 냉장고가 위치를 하는데 이렇게 H 모양, 크게 봤을 땐 D자 모양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이 바로 2층은 화장실 이 조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1층과 2층을 연결하는 일종의 어떤 구조물, 샤프트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쪽에는 이렇게 원형 콘크리트 계단이 크게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공간에 오히려 콘크리트 구조물한테 자리를 내준 그런 격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들어오자마자 왼쪽은 이제 키친이 길쭉하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그 반대로 가면은 욕실, 또 반대로 가면 다이닝룸, 이렇게 구석에만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위치를 하고 있다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고요. 이 2층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2층은 이렇게 복도 형태로 슬라브가 아주 넓지 않게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얀 부분은 다 아래로 뚫린 그런 보이드 공간입니다. 자, 보시면 이쪽에는 또 이렇게 벤치를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고, 이쪽은 데스크를 조성을 해 놨고, 이쪽에 화장실이 별도의 덩어리로 떨어져 있는데 그거를 연결해 가지고 화장실로 들어가는 그런 타입으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이제 또 하나 올라가면은 계단참, 아주 넓은 계단참이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쪽으로 또 올라가면은 이렇게 베드룸이 나옵니다. 침실이 나오게 되는 거고, 침실 뒤쪽으로 보면은 또 올라가는 길이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로프트 공간이 또 위치를 하게 되고요. 자, 밖으로 나오면은 여기 베란다가 조성이 되어 있고요. 바깥 계단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렇게 루프탑 공간으로 연결이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면은 대략 이렇게 돼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실내 사진입니다. 자, 보시면은 느낌이 어떠세요? 뭔가 콘크리트로 꽉 채워진 그런 느낌이라 좀 답답한 느낌이 저는 들었거든요. 보시면은 이 오른쪽 빛이 보이는 구간이 입구가 되겠고요. 들어오면은 이렇게 냉장고가 바로 보이고, 이렇게 주름져 있는 구조물 있죠. 이게 바로 아까 말했던 화장실과 연결되는 그런 별도의 구조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들어오면 이쪽 구석이 이제 다이닝룸이 된다. 그런데 현실은 이렇지 않죠. 현실은 이렇습니다. 같은 사진인데, 자, 좁은 집의 특징은 수납이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걸어놓고 이렇게 바닥에 좀 내팽개쳐져 있고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이게 적나라하게 현실적인 사진이 되겠고요. 자, 또 보시면은 이렇게 공간이 좀 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여기가 어린 아이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틈 같은 것도 좀 굉장히 위험한 그런 요소가 될 수도 있다. 보시면은 여기에 이제 세탁기도 있기 때문에 위에는 이제 빨래를 걸 수 있는 이렇게 빨래 거리대까지 조성을 해놨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단순히 다이닝룸이라기보다는 뭔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는, 예를 들면 뭐 빨래도 하고 빨래도 널고 식사도 하고 뭐 휴식도 취하고 거의 대부분이 여기서 시간을 보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거는 반대쪽의 욕실의 모습입니다. 자, 욕실 보면은 이렇게 오픈된 형태예요. 레일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샤워 커튼으로 조성을 해놨고요. 그리고 또 안타까운 점은 여기 보면은 방수턱이 별도로 없어요. 턱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사용하게 되면 물이 밖으로 막 흘러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관리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됩니다. 이거는 반대쪽에서 본 욕실의 사진이 되겠고요. 보시면은 천장에 뭐 이렇게 팬이라든가 벽체에도 뭐 이렇게 환기 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수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수증기가 굉장히 많이 좀 누적이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면 이 커튼에 항상 물기가 묻어 있겠죠. 물기가 있기 때문에 곰팡이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계속 말려줘야 되고, 그런데 여기 환기팬도 없는 상태에서 그렇게 잘 건조하게 유지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좀 사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도 역시나 조금 협소해 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계단들 있잖아요. 이런 계단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위험 요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모서리 굉장히 날카롭기 때문에
이 집에 더구나 아이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이 부분은 좀 위험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자, 이건 위에서 찍은 계단실의 모습인데 역시나 계단실이 굉장히 큰 면적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다시 설명드리지만 이 협소주택은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자, 면적 자체도 협소한데 협소하다 보니까 이제 위로 올리게 되죠. 2층, 3층으로 올리는데 그러다 보면은 계단실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면적도 좁은데 계단실까지 조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더 줄어들게 됩니다. 그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여기는 아이가 굉장히 어린데 이렇게 계단실을 올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이 아이에게는 이 주택의 내부의 이런 콘크리트의 구조물들이 굉장한 뭐랄까 허들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되고요. 예, 자, 이건 2층의 사진입니다. 보시면은 길쭉한 복도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쪽이 이제 콘크리트 벤치, 여기가 데스크를 조성을 아예 붙박이로 해놨고요. 여기 한 발 올라가면은 여기는 이제 넓은 계단참이 되어 있는데 이 계단참 역시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 아래가 바로 욕실이거든요. 자, 이 욕실에 커튼을 설치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위층도 동일하게 4분의 1 원형 형태로 계단참을 조성해놨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계단참이 높이가 좀 높아 보여요. 그래서 한번 올라가기엔 좀 무릎에도 무리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올라가면 계단실이 또 나옵니다. 계단실로 올라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침실, 침실이 위치를 하게 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여기 이 가운데 쪽은 화장실입니다. 한 발 딛고 화장실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여기 보면 주름 형태로 되어 있는 이 구조물이 아까 말씀드렸던 1층에서 연결되는 그런 구조물이기 때문에 2층 슬라브하고는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좀 특이하게 조성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위에서 본 사진이고요. 화장실 이렇게 오픈되면 화장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위에서 보면은 이렇게 여기에 키친이 위치를 해 있고요. 이 반대쪽으로 가면 다이닝룸에서 식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계단실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면은 역시나 콘크리트가 꽉 채워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진을 찍은 의도를 보면은 콘크리트로 채워져 있지만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공간을 뚫어놔 가지고 이렇게 시각적이나 음성적으로 소통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게 조성을 해놨다라고 어필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자, 이건 외부에서 찍은 사진인데 창 안으로 들여다보면 이렇게 나름 조형성이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안에서는 이것들로 인해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단점이 있는 점 다시 설명드리고요. 오늘 이렇게 일본 도쿄의 나카노구에 위치한 나카노 하우스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사실 이 주택이 좋은 건축인지 그렇지 않은지 저는 좀 정의 내리기 굉장히 어려운 그런 주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좋은 주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